안녕하세요, 스웨덴모커입니다. DJI-F 콤보 완제품 드론이 출시한 지가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도 그때 출시하는 날 국내 수입사에 방문을 해서 바로 수령을 해왔고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도 출시했을 때 여러 편에 걸쳐서 영상을 한번 남겼었는데요. 그때 충분히 사용을 해보고 두 가지를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노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할 때마다 조금 아쉬운 점이 해결이 될까 하는 것들이 좀 기대가 있었던 것도 같고요. 이 두 가지를 오늘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처음에 FPV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커스텀으로 할 것이냐 조립식으로 할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딱 요거 하나 찝어서 추천드리기에는 그 성향이나 어떻게 사용할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 봤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 가격입니다. 자, 이게 완제품 FPV 드론이죠. 드론에 장착되는 배터리 하나, 조종기, 고글 이렇게 해서 DJI FPV 콤보 에서 151만 5천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추가로 이제 구매하시게 돼요. 배터리 2개 들어있고 멀티 충전기 들어있는 게 이제 플레이모터 키트인데요. 그게 한 4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19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커스텀 드론은 전부 다 세트로 하게 되면은요, 드론 세트, 조종기, 고글, 여기에도 이제 충전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합하면은 배터리는 4개 기준으로 했을 때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190만원, 얘는 200만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얘는 이 FPV 카메라, 이제 고글을 보기 위한 카메라가 녹화 장치까지 겸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촬영용 카메라가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는 촬영용 카메라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프로가 들어가야 돼요. 고8 같은 경우는 40만원, 고프로 9 같은 경우는 한 50만원 정도 합니다. 얘는 250만원이 되겠죠. 촬영을 위한 셋업을 했을 때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4개 기준인데, 배터리 4개도 또 배터리 하나가 1300mAh, 용량이 작죠. 1300mAh로 커스텀 드론을 했을 때 4분에서 5분 사이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2200mAh로 해서 12분 정도 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따지면 돼요. 완제품 드론은 2200mAh 3개로 시작을 했을 때 12분씩 총 36분을 비행할 수가 있는 거죠. 190만원 세트로요. 자, 근데 얘는 고프로까지 포함했을 때 250만원 세트에 배터리를 1300mAh 4개면은 그게 한 5분씩 잡아도 20분 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배터리를 4개는 좀 부족해서 추가하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커스텀 드론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이 완제품에 비해서 많이 저렴합니다. 6셀 같은 경우는 한 3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10개 사면 3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완제품 드론은 배터리가 비싸요. 6셀 2200mAh가 20만원. 커스텀 드론의 배터리 6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비교만 했을 때는 이 가격을 비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몇십만원 내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쨌든 초기 비용은 200만원 내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제품을 하시든 커스텀을 하시든요. 그리고 이 FPV라는 거는요, 기체를 한 대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때 커스텀 비용이 확실히 조금 더 저렴하긴 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더 많고요. 여러 가지를 변형해서 할 수 있다. 근데 얘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챕터인데요, 수리하고 관련이 된 부분입니다. 매빅 같은 센서 드론하고는 다르게 얘는 조금 위험한 비행을 많이 해요. 비교적 아슬아슬한 환경을 많이 담다 보니까 변적 날 일이 많고, 그래서 파손이 됐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이제 비용,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완제품 드론은요, 아무리 안전장치가 많이 있다고 해도 이 FPV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견적이 상당히 많이 나시더라고요. 이게 매뉴얼 모드로 넘어가시니까 그런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 견적이 난다. 프로펠러 같은 경우는 추락을 해서 부러지면 4개 18,000원입니다. 세트. 커스텀 드론 같은 경우는 프로펠러 4개가 3,000원 정도? 이 정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리를 대비를 해서 DJI에서 보험 정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DJI 케어 리프레시라는 건데요, 처음에 구매를 하고 이틀 이내에 25만원 정도 하죠. 1년짜리 보험인데요, 등록을 하면 나중에 파손이 됐을 때 새거로 교환을 해주는 정책인데요, 25만원을 주고 처음에 그걸 가입했다고 해서 공짜로 바꿔주는 건 아니고 1년에 2번 바꿔줄 수 있는데 한 30만원 정도씩이 추가 부담을 하셔야 돼요.
통째로 교환을 하는 조건이요. 이런 보험 조건이 있고, 이 커스텀 드론은 그런 게 없고요. 근데 비행을 하시다가 이제 견적 나시는 분들을 쭉 이제 보니까 이 암대가 부러졌다거나 모터가 파손이 됐거나 이런 경우는 센터에 입고를 시키면, 아니면은 구입처를 통해서 수입사에다가 맡기면 자체적으로 거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부품을 가지고 교환을 해주거든요. 비교적 간단한 부품들은 이 부품값만 들어가면 돼요. 뭐 10만원이 안 해요. 6만원, 뭐 5만원 뭐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새 거로 바꿀 것이냐, 수리만 간단하게 할 것이냐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커스텀 드론 같은 경우는 비교적 하나하나의 부품들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모터 하나 한 23,000원 정도, 암대 하나가 만원 정도, 뭐 이 정도 들어가요. FC로 교체가 되면은 5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건데, 자가 수리가 비교적 쉽습니다. 얘에 비해서는. 얘는 이제 자가 수리가 거의 이제 불가능하고요. 센터에 무조건 입고시켜야 되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 기체 기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자재에 대한 사양 비교입니다. 기체가 기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기체의 총 중량,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펠러 스펙, 모터 스펙, 배터리 스펙인데, 무게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815g 정도가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고프로 8이 장착이 돼 있고, 배터리는 6세 1300mAh 장착이 된 커스텀 드론 748g입니다. 한 60g 정도 무게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주요하게 차이 나는 이유는 이 완제품 드론에 있는 배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6셀에 2200mAh거든요. 배터리가 커요. 그래서 좀 더 무거워요. 자, 그 다음에 프로펠러를 비교를 하자면, 여기에 보면은 써 있어요. 정확하게 5328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로펠러의 직경이 5.3인치란 얘기예요. 그 28이라는 거는 이 프로펠러의 이제 피치각이에요.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펠러에 비해서. 근데 이제 커스텀 드론은 보통은 5인치를 사용합니다. 얘는 5.3인치라고 했잖아요. 제가 사용하는 지금 5.1인치고요. 이 프로펠러 같은 경우는 레이싱용이기 때문에 피치각이 좀 셉니다. 52예요. 그래서 51, 52거든요. 피치각이 세면은 속도가 잘 나오는, 힘이 좋은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터인데요. 모터는 얘가 사양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막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 외형상의 사이즈만 가지고 제가 대략 추측을 하는데요. 2204, 2205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KV는 잘 모르겠어요. 스펙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스펙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로 알려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선가 유튜브 리뷰에서 본 것 같은데,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사양표에 정확한 스펙이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유행하는 모터의 스펙보다는 좀 작은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커스텀 드론에서 제가 요새 사용하고 있는 2306의 1755kV 6셀 레이싱 드론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스펙입니다. 1800kV 내외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모터는 얘보다 얘가 더 성능이 좋은 모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터리입니다. DJI FP 콤보에 들어있는 배터리는 6셀 2200mAh 배터리를 사용을 해요. 커스텀 드론에서 사용하는 배터리 용량보다는 훨씬 큽니다. 보통은 이렇게 큰 배터리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6셀 같은 경우는 1300이나 좀 큰 거 쓰시는 분들은 1600mAh 이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용량이 커질수록 배터리가 커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기체의 성능 자체는 커스텀 드론이 좀 더 우위에 있고, 조금 더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is is DJI FPV. 수신거리입니다. 이 수신거리는 DJI에서 사양표에서 나온 거에는 뭐 20km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에서 제가 직접 테스트한 거를 가지고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거리만 딱 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국내에서는 처음에 활성화를 하면 둘 다 이 영상 송신기, 그 다음에 조종기 최대 출력이 25mAh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5mAh로 하면은 안전하게는 한 500m도 못 갈 수도 있어요. 무선 환경에 따라서. 자, 근데 이제 두 가지 모두 다 FCC 작업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FCC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 25mAh로 제한이 되어 있는 최대 출력을 늘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FCC 작업을 하면 최대 1200mAh까지 출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얘는 FCC 작업이 하게 되면은 1400mAh까지 출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하는 방법은 다른데, 요거는 나중에 정리를 해서요,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DJI FPV 콤보 완제품 드론 같은 경우는 최대로 멀리 날렸을 때 편도 5km까지 보내봤습니다. 근데 배터리 용량만 아니었으면요, 영상이나 무선 주파수의 수신거리는 좀 더 길게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더 멀리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못 해봤어요. 배터리가 부족을 해서요. 커스텀 드론은 4km까지 보내봤습니다. 1200mAh로 했을 때 이 출력의 세기에 따라서 거리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4km, 무조건 5km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무선 환경이 깨끗했을 때 얘기입니다. 요거 참조해서요 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멀리 보내지 마세요. 근데 중간에 그냥 순식간에 끊을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비행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커스텀 드론은 PID 세팅, 레이트 세팅, 필터 세팅이라는 거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셋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유자재로 커스텀 드론은 다 만들 수가 있는 반면에 이 완제품 드론은 같은 경우는 비행성과 관련해서의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레이트밖에 없습니다. 이 레이트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 앞서서 남겨놨는데 제가 링크 남겨놓을게요. 간단하게 해서 스틱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성, 민감도인데 그거밖에 딱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만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겁니다. 울렁인다는 느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요 느낌이 있어요. 촬영할 때 되게 거슬리거든요. 결과물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고프로를 고프로 마운트까지 달아놓고 꿀렁이는 게 없어진다고 해서 요거까지 달아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만족할 만한 솔루션을 아직까지는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아쉬워요, 이 부분에서. 얘 같은 커스텀 드론 같은 경우는 이 PID나 이 필터 가지고 테스트 해보면서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어값들을. 그래서 이제 맞출 수가 있는데 맞춰 놓은 건데 얘는 그게 안 되니까는 너무 답답해요. 그게 가장 불만입니다. 꿀렁임 때문에 요거를 이제 부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커스텀 드론은 뭐든지 다 셋업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공부를 좀 하셔야 되죠. 정보를 좀 찾아보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 요거 차이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행성 세팅에 관련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돼서 실제로 비행을 할 때 비행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비행성이라는 거는 내가 조종기 스틱을 움직여서 비행기가 움직이는 비행 감도, 요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일럿이 원하는 대로 비행이 되냐 안 되냐, 그거를 셋업으로 해서 맞출 수 있냐 없냐, 요거거든요. 근데 얘는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모터든 프로펠러든 배터리든 바꿀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얘가 있는 거를 가지고 해야 되고, PID나 필터도 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거 가지고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셋업이 딱 돼서 나오는 겁니다.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커스텀 드론에 비해서 프로펠러의 성능이나 모터의 성능이 조금 한 등급 낮아요. 배터리가 지나치게 크죠. 그래서 이 고개 비행이나 트릭을 쓰기 위한 프리스타일 비행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좀 제약이 많아요. 손에 쫙 달라붙는다는 느낌은 없어요. 얘는 장점이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손 안 대도 돼서 그게 장점이고, 오히려 그 다음에 시네마틱에서 크루즈 비행이나 멀리 보낸 용도나 이런 거에 좀 특화돼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서로. 얘는 파일럿이 원하는 성향에 따라서 프리스타일을 할 것이냐, 시네마틱을 할 것이냐, 롱레인지를 할 것이냐, 고개 비행을 할 것이냐, 뭐 성향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부품들을 조합을 하고 셋업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사양에 맞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차이고요. 이전에도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고글 쓴 매빅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편안하게 비행하는 용도,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얘보다는 얘가 처음에 입문하실 때 오히려 비행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공부할 게 많거든요. 물론 주변에 도와주실 분이 있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긴 하지만, 고개 비행이나 이런 거 하실 분들은, 트릭이나 이런 거 하실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커스텀을 반드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견적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FPV 드론을 촬영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FPV는 고글에서 보는 카메라랑 촬영에서 실제 고화질로 촬영하는 카메라랑 보통은 두 가지로 달아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얘가 이제 고글로 보면서 비행하는 이제 FPV 카메라고, 얘가 촬영하기 위한 고프로고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완제품 드론이 나오면서 요 하나로 모든 걸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 가지고 조종자가 보면서 얘 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4K 60프레임까지 지원이 되고 기록우도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세팅을 좀 더 세밀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DSLR 카메라처럼요. 뭐 F값이나 이런 거 다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다 조절되고요. 물론 자동으로도 가능하지만. 자, 그리고 일축 짐벌이 있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조종자가 보면서 조종기에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 완제품 드론에. 그래서 별도의 촬영용 카메라가 이제 필요 없다는 거. 저는 이걸 달아서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이 마운트를 제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원래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커스텀 드론은 이 FPV용 카메라의 화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프로를 추가로 장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디제이에서 만든 영상 안정화가 그게 조금 부족해요. 고프로의 하이퍼 스무스보다도 조금 부족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화각이 좁고요. 화각을 무조건 넓게 할 수 없는 게 이 프로펠러 이 영상에 나오기 때문에 화각이 영상에 안 나올 만큼 좁아집니다. 고프로에 비하면은 그래서 좁은 거죠. 좁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화각이 좁다는 거, 릴스테디를 쓸 수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얘를 사용을 해요.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워요. DJI에서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락스테디 그 영상 안정화를 좀 고프로 릴스테디 코에 버금가게 좀 만들어 개발을 해주던가. 카메라 화질 자체는 좋지만 그 부분 아쉽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커스텀 FPV에 비해서 완제품 FPV의 단점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완제품 드론은요, 이 매빅이나 이런 것들 비행금지구에서 이륙 안 되는 거 아시죠? 얘도 똑같습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는 거기에 안내가 딱 떠요. 비행금지구역에서 이륙이 안 된다. 이렇게 아밍 자체가 안 됩니다. 네, 첫 번째 단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PID 세팅이나 이 필터 세팅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비행성을 어떻게 제가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 그게 두 번째 단점입니다. 그리고 앞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 영상의 기체가 자체가 이제 꿀렁이는 거. 이렇게 꿀렁이다는 게 이렇게 달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이게 길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게중심이 살짝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부드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돌면서 이게 감아돌지 못하는, 이게 가장 큰 불만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날카롭게 쫙 감아돌면서 좁은 데를 통과하기에는 조금 뭔가 불안해요. 컨트롤이. 비행성이 조금 아쉽다. 커스텀에 비해서요. 제가 꼽는 네 번째 단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파손됐을 때 자가 수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센터에 무조건 보내야 되고, 비용이 발생되는 유무를 떠나서 거기에 갔다 오면은 벌써 한 2-3일이잖아요. 빨리 돼도. 물건이 많으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중국으로 가면은 그건 뭐 그냥 한 달이고요. 국내에서 하더라도 최소한 3-4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 단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프로를 달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녹화되는 화질은 좋지만 일스테디를 쓰지 못하는 거, 요게 제가 가장 생각하는 아쉬운 단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배터리 너무 비싸요. 이게 하나에 20만원이거든요 정말 비싼 것 같아요. 커스텀 들어있는 배터리는 비싸야 4만원 이내거든요 세일을 했을 때요. 배터리가 너무 비싸다는 거, 마지막 제가 꼽는 단점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완제품 드론에 비해서 이 커스텀 드론의 단점, 이번엔 커스텀 드론의 단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커스텀 드론은 입문을 하시려면 부품을 하나하나 사양에 맞게 초이스를 해서 직접 조립하고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해야 될 게 상당히 많거든요. 조립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서 좀 태워먹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셋업 잘못하면은 비행은 되더라도 비행 잘 안 되고 막 이렇거든요. 처음에 입문의 벽이 너무 높다. 이게 커스텀 드론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샵에 맡겨서 조립 대행을 하셔도 되고, 교육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셔서 주변에 계신 분들 도움을 받으시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긴 한데, 어찌됐거나 스스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거,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편안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커스텀 드론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가수리나 이런 것들을 다 하셔야 되잖아요. 자잘한 잡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비행 한번 나가려고 하더라도 챙겨야 될 것도 많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완제품 드론 같은 경우는 가방 하나에다 간단하게 넣고 꺼내서 그냥 바로 비행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함이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준비하고 막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요. 얘에 비해서.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짐이 비행 나갈 때도 많고요. 집에 얘 관련된 잡자재들이, 기자재들, 부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별로. 그게 또 두 번째 단점 되겠습니다. 짐이 너무 많다. 자, 그다음에 자가 수리를 직접 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생기는데요. 자가 수리를 하시려면은 이거에 대해서 아셔야 되잖아요. 조립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습득이 되셨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계속 하시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잘 아셔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꼽는 세 번째 단점, 자가 수리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제품 드론에 비해서 커스텀 드론은 자체의 고화질용 카메라가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고화질용 카메라가 필요하다. 별도로 카메라를 구매해야 되는데 고프로만 해도 보다 4-50만 원 하니까, 그게 이제 완제품 드론에 비했을 때 커스텀 드론의 단점입니다. 이렇게 좀 장단점이 달라요, 두 가지가. 그래서 요거에 각각의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뭐 편의성, 가격 확인을 해서 좀 비교가 조금 쉽게 되시도록 제가 각각의 단점만 딱 집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서 정리해드린, 비교해드린 내용들을 이제 취합을 해서요, 이거를 완제품으로 하실지 커스텀을 하실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마 처음에 FPV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요, 이 커스텀 드론은 앞서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기자재를 사양에 맞게, 원하시는 방향에 맞게 하나하나 초이스를 하시고 조립을 하시고 셋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체의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제대로 알고 싶다, 그리고 좀 더 고성능의 비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해서 하시는 게 이제 맞습니다. 장점이 되게 많아요. 커스텀 드론 하시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다 아실 수도 있고 공부하는 이제 계기도 되고요. 또 하면 또 재밌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커스텀 드론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이런 것들을 조립을 하고 셋업하고 하는 것들이 귀찮고 비행하고 촬영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냥 한 방에 구매하시는 게 아주 간편하기 때문에
이 완제품 드론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얘는 그냥 사서 활성화하고 펌업하고 이제 바로 비행할 수가 있으니까. 단지 앞서서도 제가 계속 여러 차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추가 비용, 관리, 그리고 비행성, 그다음에 자가수리가 안 되고 이런 점들을 다 취합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편안하게 이제 비행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제품, 나는 하나하나 내 손으로 직접 조립을 해서 내 손에 맞는 좀 더 고성능의 FPV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커스텀 드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완제품 드론에 대해서 이 DJI FPV 콤보를 선택을 하셨고 드론에 대해서 처음에 입문하셨다면 이거에 관련된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이 완제품 드론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처음에 활성화하고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 과정이 필수로 들어가는데요. 그때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하거든요. 그 스마트폰에 DJI 플라이라는 어플을 사용을 하는데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계시다면 안드로이드용 어플은 DJI 공홈에 접속을 하셔서 거기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류가 없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DJI 버추얼 플라이트 시뮬레이션 하는 이제 어플이죠. 그 어플은 안드로이드용에는 아예 없습니다. 아이폰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DJI 버추얼 플라이트 어플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폰으로. 안드로이드 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PC, 스팀 접속을 하셔서 거기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다운받으셔서 그거 가지고 비행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도 그거 다운받는 방법 설명해 놓은 링크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활성화하고 셋업하게 되면 25mm로 활성화가 되는데 영상 출력이나 조정 출력이요, 이거를 1400mm까지 이제 점프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FCC 작업인데 FCC 작업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 어플은 안드로이드하고 맥에서만 가능합니다. 윈도우하고 아이폰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랄게요. 그거 관련된 거는 DJI FPV 드론 FCC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플을 다운 받으셔서요, FC 작업 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걸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얘를 착륙할 때 이륙을 매뉴얼로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착륙하실 때 매뉴얼로 착륙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게 착륙 지점에 땅에 닿는 부분, 여기 산발이거든요. 3개이기 때문에 착륙하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해서 뒤집어질 수 있어요.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륙하실 때는 N모드나 S모드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착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JI FPV 콤보를 구매하면 드론하고 고글하고 조종기 3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활성화하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줄 때 3개를 그냥 동시에 켜놓기만 하면 서로 바인딩이 돼서 고글에 연결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어플로 전부 다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하고 활성화를 해주는데 간혹 그 고글을 중고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이제 고글만 따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데 이 3가지 세트로 들어있던 고글을 활성화를 안 하고 판매하면은 받으신 분이 그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세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로 판매하시거나 다른 분이 쓰시게 하시려면 세트로 들어있는 고글을 이 3가지를 함께 활성화하고 펌업하는 과정을 먼저 거친 다음에 중고 처분을 하시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는 커스텀 드론하고 이 완제품 드론 둘 다 사용을 하고 있고, 고글은 이 완제품 드론에 들어있는 V2 고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글 하나로 전환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고글 안에 기존의 커스텀 드론용 고글 모드가 있고 그다음에 완제품 드론용 고글 모드 2가지가 있습니다. 그 2가지를 각각 사용할 때마다 전환을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전환하는 방법은 각각의 모드에서 설정에 들어가면은 DJI FPV 전환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클릭해 준 다음에 고글을 전원을 껐다 켜주면 전환이 되면서 부팅이 되거든요. 문제는 전환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 완제품 드론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난 전환을 했다 하면은 드론을 중심으로 고글하고 드론과 조종기를 바인딩을 새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인딩, 이렇게 바인딩이 되겠죠. 해주시다가 다시 커스텀 드론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설정에 들어가서 DJI FPV 전환, 그걸 전환을 눌러주신 다음에 고글을 리부팅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커스텀 드론을 다시 시켜서 기체를 중심으로 고글과 바인딩, 조종기와 바인딩 이 작업을 또 해주셔야 돼요. 전환해서 사용할 때마다 바인딩을 새로 해줘야 된다. 이게 좀 많이 번거롭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촬영하시는 분들 외부 출력, 그러니까 외부 고글에서의 들어온 영상을 외부에서도 모니터를 통해
보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DJI 스마트 컨트롤러를 통하면은 볼 수 있었어요. 커스텀 드론에선. 그러니까 이 커스텀 드론과 고글이 V1일 때 DJI 스마트 컨트롤러를 이용하면은 고글 영상 스마트 컨트롤러에 있는 모니터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롤러에서 HDMI 포트가 있기 때문에 또 외부 모니터로 출력을 할 수가 있었고, 요거를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V2로 바뀌면서는 호환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커스텀 드론과 V2 고글, DJI 스마트 조종기가 서로 연동이 안 돼요. 그때는 DJI 뷰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안드로이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이 있다면 커스텀 드론에, 그리고 고글이 V2라면 DJI 뷰를 통해서 외부 출력을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DJI 뷰란을 통해서 스마트폰 어플로 볼 수는 있지만 DJI 스마트 컨트롤러처럼 HDMI 외부 출력은 안 된다. 이것도 좀 참고하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글은 V2, 그 다음에 완제품 드론 DJI 스마트 컨트롤러가 있으면 이것도 외부 출력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펌업이 되면서 생긴 기능이거든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를 4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 그리고 주의사항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고, 특히 비교해서 장단점들을 말씀드려 봤어요. 완제품을 할 것이냐 커스텀을 할 것이냐를 다 떠나서 FPV를 하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기존의 센서 드론하고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거나 조금 공부하셔야 될 부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특히 이 비행 스킬 같은 거, 드론을 바라보고 비행하는 거랑 고글을 쓰고 오로지 여기에서 찍힌 화면만 보고 비행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요거에 대한 감을 익히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실 거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시뮬레이션 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제품을 할 건지 커스텀을 할 건지 이제 결정하시면 되는데, 성능적인 면에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비행 스킬, 비행 성능, 비행성 이런 부분을 보자면은 커스텀 드론이 월등히 좋고요.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조종도 가능하고 세팅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완제품 드론이 월등히 좋습니다. 비행 모드도 커스텀 드론에서는 자동 호버링 이런 거 안 되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자동 복귀 이런 거는 넣을 수 있지만은 리턴 투 홈이 레스큐라고 하는데요. 베타 플라이트에서는 그 레스큐라고 하는 게 성공 확률이 좀 낮습니다. 한 70%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거의 신뢰가 많이 갑니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복귀해주는 그 안정성만큼은 최고다. 그리고 뭔가 무선 통신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딱 멈춰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스스로 해주는 그 기능, 리턴 투 홈 기능, 그거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신뢰가 가요. 어떤 계곡 타기나 산 능성 타기나 수면 비행이나 바다 비행 같은 경우에서는 이 완제품 드론이 정말 월등히 마음의 안식을 가져다주는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 외에도 장점은 이 카메라를 이렇게 내려서 N 모드로 놓으면은 거의 매빅처럼 이제 기동이 되거든요. 천천히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런 샷을 찍을 수가 있는데, 짐벌이 일축 짐벌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해서 찍는 영상들이 센서 드론에 비해서 좀 많이 아쉽거든요. 네,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그런 촬영은 가능한다. 그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얘가 무조건 단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쓰기가 편하고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바로 비행하기에도 얘가 훨씬 좋다라는 거. 자동 호버링이 있냐 없냐만 봐도 편의성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DJI FPV 콤보 완제품 드론하고 전통적으로 해왔던 커스텀 드론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꼼꼼히 따지셔서 신나는 FPV를 입문하실 때 좋은 초이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해서요,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